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주식에 대해 다뤄주실 김보냉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 이 기술주들의 고점 부담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큰 조정이나 내용 자체의 스타트가 이번 주부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토요일에 보시는데 현재 녹화가 이제 금요일 넘어가는 시점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녹화를 진행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자 이제 좀 크게 장대 음봉이 한번 좀 제대로 지금 좀 쏟아졌습니다. 일단 한 주 기준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엇갈린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M7들 지금 현재 이번 주 메이저 실적 발표들에 따라서 등락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외에 나머지 섹터에 지금 좀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유틸리티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매수 낙폭 자체를 크게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의 지금 현재 낙폭이 섹터 전체적으로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향후에 대한 방향성 내용 자체에서 오늘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높은 상승률 보여주신 우리 칼리 전문가님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신경 안 써 기존 의견 고수한 파월입니다. FOMC는 7월 30일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를 4.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이목을 단순한 금리 수준보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신경전에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발표 직전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월 의장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 이사회의 내부위원 2명이 금리 결정에 반대한 건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파월 의장의 리더십의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은 현재는 기묘한 전환기에 있다며 관세에 따른 물가 불안이 진정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비둘기파적인 신호도 함께 보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의약품 가격 인하 압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장관은 현지 시간 7월 3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면담을 갖고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의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며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부과가 예고된 품목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비관세 장벽도 일부 해소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동등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일라일리와 화이자 등 17개의 제약사에 서한을 보내 9월 말까지 미국 내 약가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발효된 유럽산 의약품 15% 관세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 약값 인하보다는 오히려 가격 전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조했던 졸트 보고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PCE, 주요 지표 상황 점검입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월 대비 감소하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고용 건수도 520만 건으로 감소했는데요. 다만 해고 건수는 소폭 감소해 고용 전반에 급격한 위축은 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7월 들어 민간 고용은 반등했습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회복됐는데요. 이는 미국 소비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건전한 신호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정체됐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은 0.1% 증가에 그쳐 이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빅테크 실적 발표, 급등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불안함 드러낸 아마존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회계연도 4분기 기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여파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 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했고 이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4조 1,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음은 메타입니다.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월가 기대를 웃돌면서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애플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이 아이폰 부문 매출은 13% 급증했습니다. 관세 이슈로 가격 인상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선구매에 나선 것이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마존은 다소 실망스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2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마존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5% 하락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7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4.5%로 동결을 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2포인트 인하 공개 요구를 하면서 이 파월 의장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사 2명의 반대와 또 내부 분열 조짐까지 드러나면서 지금 연준의 독립성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FOMC 결과와 또 파월과 트럼프 간 갈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일까요? 사실상 건드리면 안 돼요. 원래는 건드리면 안 되죠. 당연히 독립기구인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지금 나와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위법입니다. 이 내용 자체. 이렇게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와서 완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파월 찔르면서 옆에 찔르면서 야 금리나 해. 좀 해봐. 우리 친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건들면 안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우리가 좀 역사 아닌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좀 언급드렸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 난리를 가져가냐. 결국에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뭐가 됐든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떨어뜨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실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망가지면서 물가 자체가 지금 박살나는 상태로 일단 좀 넘어가는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거고요. 그 외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준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트럼프가 처음에는 독립기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 관세 가지고 한번 좀 장난질을 시장에 세게 치면 이 내용 자체가 장난질을 세게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위험자산인 지수, 지금 현재 주식 이런 종목들이 여기 있는 금액들이 채권이나 골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럼 채권에 대한 효과, 채권의 수요 자체가 쏠리면서 알아서 기준금리나 채권금리가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에서 갑자기 화들짝 트럼프가 놀래면서 타코다 지금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말 바꾸기 시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이 결과는요. 여기서 채권금리가 안 잡히고 오히려 폭등을 했어요. 한 번에 이 바닥 대비 큰 폭등을 보여주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전략은 지수도 망가지는데 그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채권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 성공이었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실패구나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본인이 정책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파월 욕을 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어 하면서 여기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남 탓을 시전을 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타겟이 파월이었고 연준이었다. 그래서 독립기구인데 건드리면 안 됐었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놓여져 있다. 근데 아직까지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에서의 리스크는 다 끝났고 신고가까지 갱신했기 때문에 끝났구나. 뭐 트럼프 효과가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의미 없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트럼프는 지금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왜? 결국에 진짜 금리 인하를 내려야 나중에 이자 부담이나 내용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처음엔 좀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로 각국의 큰 관세 50%, 70%, 80% 부과를 해서 그 내용 자체로 이자를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 자체를 가져왔었지만 이제 와서 한번 좀 보세요. 인프라나 내용 자체 투자를 한다라고 약속을 받고 관세율 자체를 25%에서 우리나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다 15%로 낮췄잖아요. EU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관세에 대한 효과 자체가 거의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 금리 인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자, 지금 현재 페드워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제가 상반기는 무조건 동결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7월 달도 90% 넘는 페드워치 데이터에서 결국에는 동결일 것이다. 그 결과대로 나와줬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9월, 10월, 12월인데 두 번 한다라고 했어요. 점도표에서 분명히 두 번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 자체에서 이번 파월 기자회견이 이따가 좀 얘기 드리겠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아직 확실한 뭐 논의나 내용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 두 번의 고용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 7월은 동결이어도 이제 9월은 하겠지 했었던 게 한 달 전에 70% 넘었었고요. 인하 가능성이 그다음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60%가 넘게 인하 확률이 있었던 내용 자체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40%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해요. 지금 현재 만약에 9월을 패스한다라고 하면 연내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지워지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뒤에 두 번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책 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불확실성으로 계속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현 상황이나 내용 자체를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자, 성명서 내용 자체만 조금 자세하게 비교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성명서에서는 지금 경제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 좋다. 경제 지금 괜찮다. 그리고 성장 둔화 조짐이 나와준다. 바뀌었죠. 이게 한 달 단위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 안에 있는 발생되는 데이터나 내용 자체 흐름을 우리도 지표들을 체크를 해서 요 정도 수준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연준에서는 얼마나 더 세부 데이터를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보다도 이 내용 자체의 언급이 훨씬 더 세분화된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 자체인데 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관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에 좀 포함이 되는 건데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든 관세 효과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 약이나 내용 자체가 6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줄어들었는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낙관 제거에서 이제 중립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금리 결정 두 번 다 동결 가져왔고 6월 같은 경우가 이제 이사회 투표에서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반대 의견이나 내용 자체도 굉장히 파월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뭐 건전한 좋은 어떻게 보면 회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본인이 파월이 얘기한다라고 해서 다들 그렇죠? 뭐 공산당처럼 뭐 무조건 파월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대 의견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다수결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관세 언급을 6월 달에는 없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수 언급을 했다라는 점, 이 점이 좀 차이를 가져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중요했었던 내용 자체는 뭐 지금 현재 내용에서 지금 스탠스가 확실히 6월 달보다는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지금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시장 파월이. 그러면 정말 이 9월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지금 지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세 관련 언급으로 좀 보시면 일부 상품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관세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소폭 상승한 상태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질의응답 간단하게 좀 보면 9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내용 자체는 두 번의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러면 당장 지금 현재 8월 초에 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자거든요. 오늘자 비농지표 판단하고 9월 초에 비농지표 판단하고 각각의 CPI, PPI, PC에 대한 데이터 사실상 본다라는 거는 PC예요. 그래서 PC 데이터 보고 나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안 할 수도 있다지만 웬만해서 제가 파월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미룰 만큼 미루고 지금 충분히 나는 트럼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뉘앙스를 충분히 풍기고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트럼프의 말을 지금 계속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면 아마 9월에는 그래도 이제는 좀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시장에 어떻게 좀 비둘기파적으로 좀 얘기를 했을 텐데 완전히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거 없어. 내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트럼프의 압박이나 내용 자체에서 나는 절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 라는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하고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2달의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금리 인하 발표했잖아요, 동결로. 그래서 2달의 시간이 남은 만큼 데이터에서 크게 지금 현재 금리 인하나 내용 자체를 못할 수준으로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현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 0.1%, 0.2% 수준의 등락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마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저는 조금 더 높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럼프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러한 내용들 가져갔었던 게 크게 어떻게 보면 움직임을 못 가져가는데 간만에 그래도 요거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FOMC 지금 현재 금리 결정 내용 자체와 기자회견 내용 자체로 오랜만에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줬어요.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시 30분 이후서부터 23,589였었던 지수, 나스닥 선물 지수가 35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20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오랜만입니다. 그 이후로는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로 다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오랜만에 지금 현재에 대한 결과값을 만들어졌던 만큼 앞으로의 관세 영향과 내용 자체 그리고 9월 달 자체를 동결로 가져가는 순간 또 쇼크예요, 시장은.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 동결로 곧 나오는 이제 PC 지표 데이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한국과 미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 무역 협상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7개 글로벌 제약사의 약값을 최저 수준으로 내리라고 압박을 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전문가는 이번 협상과 또 트럼프의 제약사 압박이 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실까요? 정말 열받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왜냐면 제가 최근에 잘 달리고 있었던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갑자기 이 한마디에 사실 제 종목만 하락한 게 아니고 섹터 헬스케어 전체 지금 완전히 하락을 크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 관세 협상 이게 맞나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뤄졌죠. 어쨌든 15%로 타결 가져갔다. 이거는 일본과 지금 똑같은 수준으로 가져왔었고 거기 대비 기준으로 5,500억 대비 기준으로 지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가져간 만큼 사실 좀 낮추긴 했었지만 정말 저는 또 물음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맞나? 정말 차라리 트럼프가 있는 시기에는 그래 25%가 됐든 30%가 됐든 차라리 그거를 가져가고 정권 바뀔 때 그래서 다시 좀 무효화를 하던 그렇죠? 다시 낮추던 좀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러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고 농산물 시장 개방, 미국산 소고기, 곡물, 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 확대 약속을 가져왔고 에너지 협력 자체는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에너지 제품 구매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IT 제약 협력 예고도 가져왔는데 향후 미국산 의약품 첨단 기술 부분에서도 관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 자, 일본 대비 기준으로는 조금 적지만 전체 GDP 대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깎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 대비 기준으로 사실 일본이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지금 여기 4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한 6천억, 7천억 수준이랑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유사한 구조지만 한국은 반도체 LNG 중심이고요. 일본은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협력 확대에 좀 방점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으면서도 좀 차이는 이번에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것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괜찮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좋을 것인가? 이거는 조금 미지수예요. 오늘자 금요일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증시 살짝 꺾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냥 동반 어마무시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시적인 관점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면 이게 맞나 생각이 들고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만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주나 내용 자체는 지금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저희 방은 오전에 김정철 본부장님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종목이나 내용 자체에서도 충분히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대한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국내, 야간에는 해외, 뭐 해외 선물도 그렇고요. 뭐 ETF, ETN까지도 교육도 다 드리고 있으니까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의약품 압박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한번 좀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짜증이 나요. 일단은 에브비나 화이자나 이제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엘라이릴리 뭐 알만한 기업들이죠. 주요 제약사 CEO들에게 이제 선을 보냈는데 60일 이내에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선진국중 최저 수준을 맞춰라.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각 국마다 이제 뭐 단가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최저 수준을 맞춰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아나운서님 생떼죠. 네. 아니 뭐 상황에 따라서 유통 구조라든지 어떠한 내용 자체에서 마진을 그래도 제약사에서 그 힘들게 임상을 거쳐서 그 약을 특허를 받아주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원하는 가격 측정을 해가지고 막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제한 건다? 그럼 누가 제약사 만들어가지고 임상 실험해가지고 약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팔까요? 그렇죠. 100만 원에 팔 거를 갑자기 30만 원에 팔래요. 마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성장성도 그렇고. 그러면 그 돈 다 바리바리 싸들고 내 지금 금고에다 넣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또 R&D에다가 투자하고 그렇죠. 이 신규 임상이나 내용 자체 가져가는 신물질들한테 투자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건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약속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결과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번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보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해외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을 미국에 환수해라. 이게 말입니까? 정말 트럼프 이런 독재자가 없다. 그리고 만약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령을 지금 포함해 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 뭐 제약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말 들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에서 이 시장경제 체제에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트럼프는 연준도 압박하고 제약사 CEO들도 압박하는 이거 뭐 거의 내가 푸틴보다 강해를 좀 외치는 것 같지 않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좀 사실 손절가까지 터치를 보여줬었는데 제가 지지난주까지 해서 기분 좋게 끌고 갔었던 EBS 종목 칭찬을 그렇게까지 가져갔었는데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사실 섹터 전반적인 하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현재 내용 자체를 보시면 아나운서님 이렇게 꺾였어요. 여기서 상승 잘 가져가다가 지금 6거래일째 그냥 7.96이 지금 단기 청산자리 값이었는데 7.83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6달러까지 깨졌어요. 정말 잔인합니다. 자, 뭐 어쨌든 6달러를 지키지 못해서 여기도 지금 좀 아쉽게 손절을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데 이게 진짜 저도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지만 어쨌든 결과에 대한 내용 자체 순응하고 새로운 종목들 더 좋은 관점으로 일단은 좀 가져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일단은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이 제약회사에 대한 이런 압박이나 내용 자체는 일시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각각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20% 넘는 하락도 보여주고 있고 엄청난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10% 20% 뭐 많게는 30% 이상의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망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대형 제약사 이런 애들이 순간적으로 30% 40% 쇼크를 받았다. 이거는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지금 현재 지수가 크게 망가져서 빅테크들 지금 50% 70% 역사적인 하락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현재 반등 타이밍 내용 자체 바라볼 수 있고요. 이 많은 종목들 중에 오늘자 히든 종목이 나갈 겁니다. 그거는 비공개로 나갈 거고 그 내용 자체는 QR코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 시청하는 시간대에 등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계속 공개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수혜주, 국내, 미국 둘 다 그 수혜주 권장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보면요. 6월 졸트 보고서 이 구인 건수는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반면 7월 ADP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혼조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PC 물가도 이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면서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지표에 따른 흐름을 보면 연준의 향후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앞에서 좀 설명드렸었지만 어쨌든 이번 슈퍼위크고 연준이 이번 데이터나 내용 자체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번 기자회견이나 내용 자체에서 파월이 얘기했었던 게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약간 관망이에요. 그 관세에 대한 효과가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 이렇게 그냥 쳐다만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나와주고 있네.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졸트부터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구인 건수가 743만 7천 건으로 전일 대비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채용 같은 경우는 520.4만 건으로 전월 대비 546.5만에서 감소, 비율 자체는 3.3%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해고 및 퇴출 자체는 160만 4천 건이고 총 이직은 506만 건으로 지금 각각 이제 1%, 3.2%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데이터를 지금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세부 데이터나 내용 자체는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좀 생략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ADP, 비농업, 민간 고용에서는 10만 4천 명 증가로 오히려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엇갈리죠. 졸트 같은 경우는 좀 일부 하락을 보여줬는데 ADP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어요. 둘 다 고용 지표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사하는, 설베이하는 기간이나 내용 자체가 차이에서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민간이 아닌 우리가 정부에서 가져가는 비농업 지표 자체가 지금 이미 방송 보신 분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녹화 중에 아직 낮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도 사실 한 달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쇼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비농에서 지금 ADP 같은 경우는 높게 나와줬는데 비농에서 크게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번 느낌은 좀 다를 거예요. 고점 대비 지금 현재 지수가 한번 꺾인 상태에서 그 내용 자체 추세를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수에 대한 움직임과 힘 그리고 방향성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비농이 안 좋게 나오고 이거는 꺾여야 돼라고 하지만 시장이 그냥 묻지만 올라갈 거야. 지금 좋아. 그냥 빅테크들 지금 사 라는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 조정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는 뭔가 한번 고점 대비 크게 눌렀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 괜찮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춤주춤하는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안 좋다라고 하면 원래 1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빠질 거를 500포인트, 1000포인트를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가 보시고 지수가 지금 일단 크게 하락했고 비농에서 꺾였다. 이런 내용 자체 코멘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음 주 기준으로는 지속적인 하락 장세 내용 자체를 계속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나 내용 자체는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빅스 투자나 내용 자체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예 하락, 숏에 대한 내용 자체, 인버스 ETF나 ETN 투자 같은 경우도 괜찮고 지금 제가 대응하고 있는 선물 투자나 내용 자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C에서 지금 일단 좀 낙폭을 또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1년 단위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연준 기준으로는 뚜렷하게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는 결과값을 가져왔다. 그래서 PC에 대한 데이터 내용 자체를 보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일단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PC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전월 대비 기준으로 0.3% 올라와 준 점, 그리고 전체가 2.6%, 그리고 코어 쪽에서 2.8% 올라와 준 점 내용 자체가 뭐 전월 대비 기준으로 뭐 0.1% 수준이다라고 한들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어쨌든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무리하게 금리 인하했다가는 여기서 충격받았을 때 되돌리기 힘들다. 그래서 파월 정말 9월 달 이 내용 자체 한 번 더 물가 상승이 다음 데이터, 다음 달 기준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9월 달 금리 인하가 아니고 동결 혹은 인상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엇갈리는 지표에 따른 다음 주 전체 지수는 이 하락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하락세 장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ETF 선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면요.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으로 주가가 급등 마감을 했고요. 또 애플도 아이폰 선구매 수요에 힘입어서 매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영업이익 전망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빅테크 실적으로 봤을 때 네. 향후 시장의 무게는 어디로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향후 시장은 결국에는 여기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다 두 자릿수 나와주면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 넘는 상승 보여줬거든요. 프리장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얘 3조 달러, 4조 달러 수준의 얘가 10%만 올라도 어마무시해. 3천억 달러예요. 그냥 걔네가 그만큼 그냥 시총 자체가 올라와 준 거죠. 투자 금액 자체가 그만큼 더 크게 올라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에 이번에 좀 바라봤었던 거는 이 애저 클라우드 매출인데 30%나 넘게 올라와줬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AI에 대한 시대 내용 자체에서 확실히 이전의 클라우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 내용 자체를 크게 가져가고 있는 강자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 얘네가 여기서 확실하게 더 큰 어떻게 보면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구나를 이번에 충분히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지금 스택 자체가 모든 산업 역할에서 AI 혁신을 이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알만한 이제 MS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판매하는 내용들 자체가 AI랑 지금 현재 결합해가지고 이 코파일럿 내용 자체 이 자체 AI 기능 자체를 이제 좀 살린다. 확실히 전통 이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의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자체는 오히려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향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투자나 내용 자체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성장이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메타도 똑같습니다. 메타도 지금 최근에 주가 계속 신고가 갱신하면서 이번에 무려 12% 넘는 급등을 보여줬어요. 뭐 R&D 지금 더 투자를 하겠다. 이제 카펙스 같은 경우는 660에서 7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00억 달러를 증가를 했는데 우리 돈 많아. 우리 돈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초반에 투자 내용 자체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왔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대요. 제가 이걸 PC방에 비유를 했었죠. PC방을 짓는데 뭐 누군가는 10억, 5억 수준으로 짓는데 누구는 1000억을 지을 수 있어요. 1000억짜리 슈퍼컴퓨터 갖다 놓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PC방 한 시간에 뭐 10만 원, 20만 원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겠죠. 그럼 가격 자체 선 자체가 싸게 이어지는 건데 언제 원금을 회수를 하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1000억짜리 지어놓고 그래도 매출은 잘 나와. 그래서 또 여기다가 100억, 200억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금 회수도 안 됐는데. 결국엔 이 부분들 자체가 언제 한번 삐걱거리면서 너 이거 괜찮아? 괜찮아라고 했었을 때 아니 안 괜찮아가 되는 순간에 계속 하락이고 이게 버블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투자 자체는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10년, 15년에 대한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너무 완벽한 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향후 1년, 2년 안에 지금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무리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닷컴 버블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그 닷컴 버블이 불과 10년만 지났었던 2010년만 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버블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뭐 5년, 10년만 지나더라도 이 내용 자체는 당연히 올바른 투자라고 할 텐데 앞으로의 1, 2년, 3년 안에 어떠한 좀 안 좋은 악재가 있었을 때 이거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당장에 지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AI에 대한 투자 내용 자체에서 기간값이 1, 2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또 여기서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빅테크 전반적인 큰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마저도 지금 현재 서비스 매출 자체 사상 최고치 나와주고 있고요. 매출 자체가 이번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좀 중국 쪽 매출이나 이런 쪽에서 좀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이폰 16 시리즈 인기가 너무 좋아서 누적 30억대 출하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 결국에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실적 뭐라고 했었냐면 지난주에 굉장히 고점이 높다. 학교가 내가 동네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특목고로 간 상황이다. 지금 지수가 신고점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두 문제 틀린다라고 해서 이전에는 등수가 떨어지는 결과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교 1등에서 전교 꼴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 그 결과를 보여줬었던 게 아마존이에요. 실적 괜찮았어요. 얘도 사실 나머지 뭐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좀 치여서 지금 뭐 AWS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클라우드 매출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로 볼 수는 있겠지만 훌륭합니다. 17.5%. 그런데 이런 내용 자체가 좀 치고 지금 앞으로 뭐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 내용 자체로 4%, 6% 이상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고점이 높고 앞에서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소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도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와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계속적으로 또 보여주려면 다음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이슈가 되어봤자 AI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또 작정하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이끌지 않는 이상은 현 수준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유지가 된다? 그럼 시장 자체는 하락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MS와 메타, AI 관련주들은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아직 접근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접근은 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 어떤 주제로 들고 오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번에 제 신규 상장했었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피그마라는 종목인데요. 자, 설립 연도는 2012년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창업자는 브라운대한 출신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 UI, UX 디자인 툴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그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한 웹 기반 디자인 툴을 가져가고 있다. 얘네가 이제 사실 좋은 게 뭐냐면 설치 없이 우리가 항상 다운로드 받고 거기서 이제 뭐 그렇죠 회원 가입하고 뭐 이제 하면서 좀 오래 걸리는 거 뭐 그렇죠.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또 압축도 풀어야 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웹브라우저로 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저도 차트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증권사 들어가서 일일이 차트 키고 이렇게 내 PC가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힘든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웹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내는 금액이 이제 꽤 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웹 기반으로 이렇게 모든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피그마 역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나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도 지금 낮고 무료 요금제 기반의 제한 지금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인원 자체가 무료로 개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쏠린다.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의존도가 높아질 때 시점에 그런 시점에서 유료랑 구독 서비스로 전환을 하면서 그때 수익을 크게 가져가겠다. 라는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식의 등락을 떠나서 앞으로의 좀 성장 가능성이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객층 같은 경우는 대형 IT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쓰고 요금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팀 같은 경우 쓰고 이제 정말
기능이랑 이제 보안 강화를 가져가는 프로 비즈니스 플랜 자체도 지금 존재를 하고요. 엔터프라이즈 플랜 같은 경우는 대기업용으로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익 구조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맞추면서 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규제 실패나 어도비 인수 뭐 이런 이슈들이 일단 좀 있었는데 어제자 상장을 보여주면서 아나운서님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어제자? 이 피그마요? 네, 어제 상장을 했는데 얼마나 올랐을까? 우리나라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도 막 보시면 뭐 네. 100% 뭐 그렇죠, 뭐 150% 이제 공모가 대비 많이 오르는 거 보셨죠? 네, 확 피그마 얼마나 뛰잖아요. 올랐을까요? 뭐 한 20%? 20%. 네. 자, 피그마 어제 384%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네. 공모가 대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26달러 기준으로 24달러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120달러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스타트를 너무 잘 끊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상승 지속이나 내용 자체는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나 내용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뭐 사실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이전에 서클 인터넷도 사실 몇 개 데이터가 없었던 상황에서 단기간에 200% 300% 올라가는 거를 보여드렸었고 충분히 그 자리가 괜찮다라는 걸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점보다는 얘도 역시 이제 뭐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는 한번 좀 지켜보시고 한번 대응 타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좀 가져갈 만한 자리값들 계속 알려드리기 때문에 참여해서 질문 주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커뮤니티 확대에 따른 이 웹서비스 관련 종목 피그마라는 종목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으니까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다음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주요국에서 경제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 PMI, 무역 수지,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의 생산성 지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유럽 각국의 7월 서비스업 PMI가 쏟아집니다. 프랑스와 독일, 유로존 전체가 모두 기준선인 50을 소폭 상회하며 이 서비스 경기가 소폭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수요일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공개됩니다. 최근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고 수치가 유가와 에너지 관련 주식에 직접적인 방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랑은행의 금리 결정입니다. 이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 사이에서 금리를 4.2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7월 무역 수지 발표입니다. 이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가 예상되면서 글로벌 수요와 공급망 회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엔 미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3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현황이 발표됩니다. 이번 주는 미국과 유럽의 서비스 경기 흐름, 중국의 수출입 동향, 그리고 영국의 통화정책 방향 등 이 글로벌 경기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힌트들이 집중되고 있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판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주 주요 기업 실적 일정입니다. 다가오는 8월 첫째 주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가를 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유럽의 빅테크, 바이오, 산업재, 에너지 대장주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하루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 초부터 시장을 뜨겁게 달굴 기업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이 고스란히 반영된 포트폴리오로 성적표, 특히 애플 지분 평가 손익과 보험 부문 수익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주는 팔란티어테크. 이 회사는 미국 정부 및 방산 계약 수주 확대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기술주와 산업재해 대장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AMD는 엔비디아에 밀렸던 AI 반도체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서버칩 매출이 관건이고요. 바이오 대장 암젠과 화이자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화이자는 항비만 치료제 임상 개발 친척 상황에 대해 어떤 업데이트를 줄지 관심이 큽니다. 주 후반 가장 주목받는 종목은 단연 일라이릴리인데요. 이 항비만제 매출이 시장 기대를 웃돌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8월 첫 주는 단순한 실적 시즌을 넘어서 이 AI 반도체, 항비만 치료제, 인프라 수혜, 소비 회복 등 시장의 주요 테마들의 실적을 통해 검증받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보면요. 첫 번째 8월 첫째 주에는요. 글로벌 증시를 흔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집니다. 버크셔, AMD, 디즈니, 일라이릴리 등 이 핵심 테마들이 이번 실적으로 검증을 받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거를 좀 주목해봐야 할까요? 이번에는 실적에서 제가 얘기 드렸었지만 엄격해요. 그래서 가이던스든 뭐든 하나만 안 좋아도 아마존처럼 그대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AMD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로 보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원웨이로 달려왔기 때문에 얘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라는 내용 자체 이슈 있으면 대폭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AMD 들고 계시는 분들은 실적 전에 파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여기 구간대에서 그냥 정리를 보시는 것 좀 추천드리고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 들어서 아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쪽에다가 이제 어마무시한 내용 자체를 지금 엄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속적인 수렴 형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아직 좀 재미없는 단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내용 자체보다는 오히려 하락 지속성을 한번 또 보여줄 수도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앞에서의 관점대로 본다라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잘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딱 실적 날 타이밍을 좀 보시고 실적 발표 몇 시간 전에 미리 좀 선진입을 해서 3%가 됐든 5%가 됐든 10%가 됐든 그 단기적으로 좀 튀어오르는 내용 자체 결과값으로 한번 좀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는 우리가 일라이릴리 정도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전망을 한번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인데요.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 교육 시간입니다.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모두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그럼 오늘 어떤 강의로 들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좀 상품별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가 됐든 이거부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나운서님, 제가 이 방송에서 이 산업 원자재든 선물이든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던 종목 하나 있었죠. 가장 중요하게 원자재 구리요. 그렇죠. 네. 구리 때 제가 최근에 뭐라 그랬었죠? 여기가 고점이고 고점이다. 고점까지 얘기를 했었을 때 자, 여러분들 차트 한번 봐주세요. 자, 구리를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4.5, 4.6 이 구간대에서부터 계속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8 부근 내용 자체 올라갈 거니까 계속 지금 매수 긍정 보셔라라고 했던 게 올라와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왔죠. 이건까지 올라와서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제는 고점이다. 고점이다. 절대 사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었죠, 아나운서. 기억하시죠? 네네. 이거 방송 돌려보시면 지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자체를 지금 살펴보시면 어떤가요, 아나운서? 하루아침에 20몇 프로 폭락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5.8이었던 게 지금 4.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원자재가 바뀌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위험했었던 자리다. 역사적으로 지금 크게 떨어졌었고 22%나 폭락을 보여줬었는데 그 내용 자체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제가 분명히 고점도 설명드렸었고 상승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리는 제가 이 방송 5년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잘 맞췄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거의 뭐 주 단위 기준으로도 틀린 적이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리 현재 결과 내용 자체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다음에 브리핑 드리고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최근의 충격 내용 자체를 일시적으로 지금 소화시키면서 다음 주에 단기적인 반등 흐름 자체를 좀 진하게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승 지속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100.885 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골드가 지금 횡보 장세를 너무 크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추가 상승 내용 자체가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수는 대폭락 가져갈 수 있는 결과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그널이나 내용 자체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도 있게 봐주시지 말고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리와 금 등 상승과 하락에 따른 주가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춰주셨거든요. 이런 원자재에 따른 어떤 종목을 우리가 투자해야 할지 여기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오시면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